여러분, 글을 쓰십시오. 글은 힐링이고 자유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 글은 쓰는 사람의 현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고 꿈꾸는 이상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은 기록됨이 없어서 순간에 머물지만, 또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은 세상입니다만, 어쨌든 글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쉽지 않은 길임에도 많은 분들이 글을 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하고 그 생각들을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록하기 위해서 뒤돌아보고 고치며 자신의 이상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남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세상에 또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그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 경우에도 위에 이르던 당연히 그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더 보태라면, 군더더기 빼고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은, 주저없이 저는 그저 글 쓰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글 쓰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물으시면, 그때는 힐러리 경이 산에 오르는 이유나 또 왜 사느냐 하는 물음에 그냥 웃고 말죠 했다는 어느 시인의 대답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꼭 말을 하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첫째, 몰입할 수가 있다. 그 과정이 좋고 즐겁다. 둘째, 내 경험과 지식에 바탕한 사유의 산물들이 보석과도 같고, 어느 누가 두드리고 부수려 해도 결코 깨어지지 않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가는구나. 언제든 꺼내볼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아무리 꺼내 쓰고 나누어도 결코 줄지 않으니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추락한 그리움을 줍는 심정으로 글을 쓰는 걸테입니다. 치마폭에는 또 하나의 하늘 흰 구름이 흐르고 붙박이 새가 날고 은박으로 수놓은 가을이 있고, 나는 내 가을에, 하늘의 가을은 왕이 더니라 하는 심정으로 말이죠. 이거 우리 가곡 별이라는 그 가곡이 있습니다. 별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그런 가곡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이문균 씨가 부른 이 별이란 그 가곡입니다. 이런 노래죠. 치마폭에는 또 하나의 하늘 흰 구름이 흐르고 붙박이 새가 날고 은박으로 수놓인 가을이 있고, 나는 내 하늘에 가을은 왕이 더니라. 좋은 노래죠. 그러나 아무리 글쓰기가 좋다 하더라도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첫째는 글 쓰는 사람이 있고, 둘째, 글 쓸 곳이 있어야 되고, 그 글을 써서 이 700m 남겨둬야 될 앞에 곳이 있어야 시속 되고, 60km 그다음에 신호 글을 과속 또 단속 읽어주는 구간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1km 앞 이렇게 이런 우회전입니다. 것들이 제대로 되어 이어서 있다면 20m 앞 좌회전입니다. 그렇게 재미도 많이 하고, 600m 앞에 시속 글 쓰는 맛은 60km 켜주는 신호 데 과속 단속 노래 부르는 구간입니다. 맛은 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어떤 때 제 글에 달린 참댓글들, 그 훌륭한 생각들,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저도 많이 배우죠. 그럴 때는 정말 제가 내가 글쓰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남는 건 글밖에 없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제 어머니 글을 보고, 일기를 보고 제가 느낀 겁니다. 그동안 남기신 글을 통해서 생전에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그 글을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더없는 그리움과 존경으로, 그리고 애모로 제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글을 많이 쓰세요. 이런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SNS상, 이런 사이버 공간, 이런 것들이 위에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을 잘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글 쓰다가 밤새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머니 글을 이곳에 가끔 옮깁니다. 어머니가 생각나서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그렇게 격려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 훗날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그 글을 볼 거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시면 아마도 좋은 글이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용맹스러운 정진을 기원합니다. 또한 제가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0m 앞 좌회전입니다. 우리 제가 참 존경하지 않는 그 김종원 작가께서 이렇게 썼습니다. 글쓰기를 시작해야 40 이후의 삶이 바뀐다. 40 이후의 삶은 전과 비교할 때 조금 더 고독하고 높고 쓸쓸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한데 인생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소중한 것들은 점점 더 사라지고 필요 없는 것들은 자꾸 늘어난다. 이런 시간이 반복될수록 슬프고 인생은 참 잔인한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글쓰기입니다. 첫째, 미룰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완벽한 시작은 없다라는 문장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더 행복해진 다음에,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간 후에 글을 쓰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쓴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하는 곳으로 가는 과정을 쓰는 것이지 도착 그 이후의 삶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글쓰기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순간은 바로 내일도 아니고 다음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쓰고 벗어나라, 이 말씀을 지금 합니다. 즉 글쓰기는 나쁜 감정을 벗어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 이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글은 일종의 이 해소작용이기도 하죠. 카타르시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감정을 그대로 글로 드러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글을 쓰는 동안에 그 동시에 여러분들은 감정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고통이 완전히 그렇게 사라진 인생은 없습니다. 고통과 행복을 반복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 그렇지만 쓰지 못하는 사람은 고통만 반복하며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쓰라, 그리고 벗어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네요. 더 빨리 시작하라고 또 얘기합니다. 40 이후의 삶을 위한 글쓰기라고 40 이후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0m 앞 좌회전입니다. 시작하면 더 좋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마흔이라는 시간과 잘 지내고 싶다면 조금 먼저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죠. 뭐든 준비하고 마주칠 때 그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쓰라.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또는 기업가, 예술가 등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그들의 초년 잠시 시절을 후 돌아보면 우회전입니다. 이런 이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20m 앞 좌회전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모습을 글로 쓰고 살았다. 부를 원하면 그것을 쓰고, 예술을 원하면 그것을 쓰고, 쓴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쓰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자꾸 쓰며 그리고 의식과 정신을 그곳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곳으로 인도되기 때문이죠. 매일 자신이 원하는 마흔 이후의 삶을 글로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더욱 반짝일 것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십니다. 글쓰기는 나를 이해하는 잠시 후 과정이다.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80m 앞 우회전입니다. 쓰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내가 정말 이런 이어서 마음이었구나. 10m 글을 쓰다 앞 보면 목적지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수고 많이 했네. 고맙다. 나에게. 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자신을 향한 마음을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희망, 그것은 글쓰기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라고 잘 산 거야.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한 글을 쓰면서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이렇게 사람은 또 없죠. 한겨울에 나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쓰기를 통해서 가장 애들 썼어요. 솔직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다고 많던 합니다. 게 있겠어. 막대한 돈과 상담으로도 할 수 없는 이거 일을 뭐하냐? 우리가 글쓰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로 하루에 딱 10분이라는 거죠. 많은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아빠가 저거 보이지.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 딱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계란이 물론 10분 안에 모든 게 완성되는 거 아니죠. 나머지는 쓰기가 전부가 아니기 큰데 때문에. 진짜 요 조그만 10분 동안 쓰기 전에 20분 정도 자기 일상과 삶에 대해서 제가 먼저 생각하는 선언하겠습니다. 시간. 내일을 위한 변화. 글쓰기라는 것은 단순하게 좋습니다.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생각을 생각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그걸 마음에 담으면 조금 더 쉽게 글쓰기 자, 앞에 서 계신 분들께서는요. 많이 알아서 쓰는 게 바람에 아니라 비해 많이 살짝 손을 생각해서 내주시기 쓰는 바랍니다. 누구나 자기 삶에 대한 근거 생각을 많이 혁신으로 하죠. 하시면 그 바람 다시 말해서 소리를 쓸 살짝 얘기가 옆으로 참 돌려주시면 많이 되겠어요. 준비되셨죠? 내 얘기 소설 쓰면 10권 더 자, 충분해 그럼 이렇게들 얘기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시지 말고 내일을 지금 위한 한 줄 변화. 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라서 일할 시간을 살라는 정도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자, 이렇게 신바람을 좀 한번 불어 넣었으면 모든 앞으로 부정적인 이어가자는 감정을 의미에서 전부 쓸 수 그 있는 가슴에 결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여러분, 매우 오른쪽 유용합니다. 주먹을 살짝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로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제가 감정을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이라고 해주시겠습니다. 힘든 일이 준비되셨습니까? 쓰기가 힘들어질 자, 때마다 모두가 함께 결의를 가져보도록 두려움은 하겠습니다. 우리를 정보할 수가 없다. 우리가 내일을 두려움에 위한 빠집니다. 변화, 근무 혁신. 하나, 불행은 둘, 셋. 우리를 가둘 수 있다. 굉장히 깊이 와닿는 자, 우리 오른쪽으로 함께 다시 한번 가주시고요. 여러분 구호와 같은 그러한 노래기 자, 우리 현장에서 직원들의 일본어 운영을 의견을 정말 잘 일어나고 글쓰기를 갖다 여러분들이 많아져야 또 대한민국이 더욱더 저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는 저분들에게 그런 일이 되겠죠? 자,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생각이 잘 놀러가십시오. 특히 제가 고문으로 있는 티쿤 글로벌 또 김종박 사장 같은 경우 그를